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밝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뭐 그렇게 밝은 이야기도 또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또 밝은 이야기도 같습니다. 아, 천안에 사시는 어느 분이 전 잘 모릅니다. 처음 통화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부탁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시오라고 했더니 어, 암을 치료 중에 있는데 뭐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제가 갑자기 당황했어요.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5천 원치 이렇게 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분에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드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정신종양학 박사인 그 호사카 다카시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에 걸려도 모두 죽지는 않나요?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면 다 죽나요?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암에 걸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50%는 삶의 희망을 갖고 있는 분이고 암에 걸리면 다 죽지요? 라고 하는 것은 삶의 희망이 없는 죽음으로 이렇게 부등호를 많이 두신 분들의 이야기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약 50%는 살아갑니다. 또 50%는 죽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나는 자연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 암 말기를 진단받고도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혼자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죽는 것보다 더 많은 이런 부등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암 치료는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면 암 치료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 보면 암을 완치한 사람들 보면 뭐 명상이나 요가, 욕심을 버려라, 뭐 일본의 아보도우르 박사는 성실함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통해서 결국 자기의 비교 욕심을 버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암 치료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암 치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을 선고받으면, 암을 진단받으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죄진 거 없었는데, 진짜 남에게 악한 일 안 하고 살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인을 합니다. 이 단계가 조금 지나도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암이 걸렸으니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치료를 하든 뭐 대체요법을 하든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적응 단계에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적응 단계까지 이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적응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적응 장애가 바로 나타나는 게 정신적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암 선고받고 나서부터 이러한 부인하고 수용하고 적응하는 이 기간이 짧아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이 길게 이렇게 우울증을 길게 갖고 있다 보면 병의 예후와 생존 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이 깊은 아주 중병일수록 마음을 슬기롭게 관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중간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암 환자들끼리 연대감을 조성한다라고 해서 그 자기네들끼리 뭐 모임도 하고 카페도 하고 뭐 궁시렁도 떨고 이럽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룹요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존 기간이 이렇게 혼자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그룹요법을 통해서 수다 떨고 이런 기간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율이 2배가 높다. 이렇게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하소연하고 수다 떨고 뭐 비대면이라 그건 대면 수다죠. 서로 얼굴 보고 수다 떠는 거죠. 대면 수다를 떨다 보면 몸 안에 음기가 전부 다 바깥으로 배출되는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이라고 하는 중병이 발생이 되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어떻게 의사에게만 그냥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런 부정적인 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거나 또 뭐죠?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죠. 자기만의 올바르고 강건한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의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한 거절, 또 남들이 뭐 좋고 나쁘다는 것에 대한 부탁, 그 다음에 불평,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요. 또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남들도 다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안에서 전화 주신 분 이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암 발생 시에 가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끌려다니고 쫓아다니고 또 무슨 이게 나을까 안 나을까 다 죽는다는데 라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병이 날 것 같으면 다 낫겠죠. 걱정한다고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날려버리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고 싶었으면 여행을 하고 또 뭐 탭댄스 같은 거 아주 격렬합니다. 그래서 탭댄스 같은 걸 배우고 싶은 사람 탭댄스를 배우고 또 글쓰기를 내가 책을 한 권 내야 되겠다면 책을 한 권 쓰고 또 목공 기술을 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맛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책상을 하나 만들어주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책상을 하나 만들고 또 뭐 조각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뭐 돌탑을 쌓아야 되겠다.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악기를 배워야 되겠다. 뭐 드럼을 배워야 되겠다. 수없이 많습니다. 또 내가 살아서 맛있는 노래 한 곡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 수천 번을 부르면 그 노래를 깨우칩니다. 여기 가수들 보면 시시껄렁한 년놈들 많죠. 그 뭐 되지도 않는 이 세숫대에 갖고서 무얼 아이고 꼴값을 떨어요.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런 진짜 배기 노래를 한 곡 남기고 싶다. 그럼 연습하세요.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이 내가 몸에 병들고 정신이 병들었던 스트레스를 다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면역력이 보강이 돼요. 그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라.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해야 할 일을 하라 이거예요. 해야 할 일을.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질병을 치유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이러한 악성 질환으로부터 이겨내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암도 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의 결과인 이런 질환들도 서서히 내 몸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사라져 갑니다. 또 이것을 치유되어 가고 있다, 치료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엔 완치됐다라고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특히 암이 발생했다 한다면 더욱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해서 새로운 일을 찾으면서 삶의 의미를 이렇게 발견하면 제2의 인생, 멋있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좋은 어떤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암이 걸린 다음에만 그렇게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아니죠. 이러한 암과 같은 악성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평상시에 하라 이게. 평상시에 이러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한다면 그 이러한 것을 찾아서 하는 시점이 바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호기심 갖고 시작했던 삶과 똑같은 형태의 새로운 이런 호기심이 많은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건강했던 젊은 시절에 건강했던 걸 다시 또 건강을 시작하고 또 부족했던 걸 메꾸면서 또 제2의 인생 역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라 라고 아픈 사람들에게 지금은 얘기를 했지만 아픔이 오기 전에 이런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면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비만 이런 질환들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왔다 하면 이러한 삶의 방식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면 그러한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질환들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그거 좀 진작 좀 얘기해 주지 내가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라는 게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공부하라는 게 모든 진리는 책 속에 있어요. 책을 통해서 공부하라. 문제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공부를 하면 책 속에 이런 진리들 이런 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안에서 저한테 전화 주신 어느 여자분 마음이 아프시지만 이런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신다면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또 시작을 하신다면 뭐 특별한 문제점 없이 나머지 인생도 멋있고 즐겁게 이런 내가 지내왔던 제1의 인생들 그런 인생들처럼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건강하게 열심히 제2의 인생을 출발하셔서 멋있는 두 번째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